안녕하십니까. 아시아 최고 리그 K리그 그 중에서도 지역번호 04땡을 쓰고 있는 4개 팀을 리뷰하고 있는 축구공사 시간의 와잠입니다. 이번 K리그 10라운드 동안 이제 그 04땡을 보는 이제 04땡을 쓰고 있는 지역번호를 쓰고 있는 팀들을 대충 10에서 9번 정도는 제가 지금 경기를 봤다는 얘기인데요. 각각 팀들을요. 이제서야 깨달은 사실이 이 공사 땡을 쓰는 이 축구팀들이 어웨이가 전부 하얀색입니다. 네, 대전 하나 시티즌 하얀색이고요. 충북 청주FC도 하얀색, 천안 시티도 하얀색, 충남 아산도 하얀색입니다. 뭐 묘한 공통점인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얀색을 어웨이로 쓰는 팀이 좀 많기는 하죠, 유독. 뭐 하지만 이제 그 대전 하나 시티즌 같은 경우에도 하얀색을 어웨이로 쓸 때도 있기는 하지만 남색도 어웨이로 쓴 적이 있기도 하고 다른 팀들은 이제 남색이나 하늘색을 홈 경기로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하얀색이 원정 유니폼이 된 거는 뭐 그렇게 신기한 일까지는 아닐 것 같긴 합니다. 어, 일단 대전 하나 시티즈는 10라운드에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득점이 없었고요. 지금 요 한켠을 라인업의 한켠을 장식하고 있는 이제 그 이준규 선수가 선발로 계속 출장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배서준 선수 역시 또 이제 지난 라운드에서도 선발이었나요? 교체였나요? 제 기억엔 선발이었는데 선발로 나오면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지금 오른편에 보시는 요 주황색의 이제 선수들의 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이 포메이션대로 뛰지를 않았죠. 뭐 보면 아시겠지만 배서준 선수와 공민영 선수가 자리가 그대로 교대가 되었는데 아마도 요 위쪽에서 뛰었거나 아니면은 요 사이에서 뛰어주지 않았나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실제로 경기장 가서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한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좀 잘 파악을 하는 편인데 이제 아무래도 중계 화면을 쫓아가면서 화면을 보다 보니까 조금 이런 것들을 좀 놓치는 면이 있습니다. 아마 그 이제 비디오 분석관 분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은 좀 이런 면들이 좀 어렵기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제로 비디오 분석관도 있기는 하지만 경기장에서 직접 보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전술이나 전략들을 보는 게 좀 더 확실할 것 같기는 합니다. 김천 상무가 상위권 팀이거든요. 이제 곧 있으면은 이제 1년 좀 1년 반 동안 이제 호흡을 맞춰온 선수들이 전역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들어온 선수들이 다시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김천 상무의 조직력이 떨어지고 성적도 동반으로 떨어지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이 시기를 잘 넘기면은 좋은 감독, 괜찮은 감독, 김천 상무는 좋은 팀이 되겠지만, 뭐 사실 11명이 뛰는 스포츠에서 11명이 호흡을 맞추는 것도 어려운데, 그 중에서 절반이 날아가고 갈리고 시즌 중에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축구는 혼자 하는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선수들 간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김천 상무가 마지막 불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번 시즌 이제 전역을 곧 앞둔 선수들이 열심히 분발을 해주면서 대전 하나 시티즌의 0대0 무승부를 이끌어냈습니다. 11라운드는 사실 방금 전이었죠. 오후 4시 반에 시작을 해서 이제 6시 반쯤에 끝났을 텐데 제가 그 경기를 또 생방으로 보고 있자니 또 할 말이 많기는 하지만 일단은 이 0대0 승부 자체는 굉장히 생각보다는 대등한 경기를 펼쳐왔습니다. 근데 뭐 배서준, 이준규 선수 같이 김인균 이런 선수들 많이 뛰어주는 선수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여주면서 대전에 활력을 좀 줬고 레안드로 선수가 약간은 조금 이기적인 플레이를 좀 보여주기는 하는데 뭐 골까지 없으니까 아주 좀 앞으로 좀 어떻게 경기를 풀어갈지 조금 대전 입장에서는 걱정이기는 합니다. 좀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찾았다 했더니 이제는 외인 선수들이 뭐 외인 선수라고 해봤자 레안드로 뿐이지만 레안드로 선수가 조금 팀에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을 좀 자주 보여주고 있어서 아마도
이민성 감독이 이제 레안드로의 대안을 찾을지 아니면은 레안드로 선수를 아주 국지적으로 막 야구의 릴리즈 포인트 같은 선수, 릴리즈 포인트가 아니죠. 하여튼 타자 한 명만 상대하는 그런 투수와 같은 역할을 부여를 해줄지, 그것도 좀 볼, 앞으로 좀 눈여겨볼 만한 항목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전 경기와 선발이 아예 같아요. 선발이 같다는 거는 이게 꽤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고, 이걸로 대전이 좀 대전 같은 플레이를 좀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뭐, 연 두 번 정도 이렇게 같은 선발을 쓰면은 이제 뭐 체력적인 문제도 좀 있긴 하겠지만, 사실 뭐 체력 안배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선수 개개인들마다의 차이가 있고 또 구단에서 어떻게 선수를 관리해주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대전에서는 이번에 무승부가 솔직히 조금 좋은 결과는 아니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잘 되는 팀이라면은 질 경기를 비길 경기를 이기는 게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대전 하나시티즈는 0대0 무승부가 조금 김천 상무도 그렇겠지만 서로 좀 아쉬운 결과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요 당시의 순위는 10위였고요. 지금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광주와의 경기가 오늘 있었고 아주 재미있는 경기였습니다. 두 팀 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불을 양쪽에 이렇게 활활 붙인 것처럼 아주 재밌는 공방이 계속됐었고 경기를 보는 내내 지루함을 느끼기 힘든 근래 대전이 아주 분발했던 경기이긴 하지만 결과는 좀 아쉽게 됐었죠. 대전도 사실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는 거를 목표로 하는 팀이고 그 전에 앞서서 상위 스플릿으로 올라가야 하지만 스플릿으로 올라가기는커녕 강등을 걱정해야 되는 현재 상황입니다.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은 지난 경기 5대 0으로 대패를 했었는데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좀 좋게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페이스북 이 엔트리 같은 페이스북을 보자니 이제 충남 아산 팬분들은 이제 조금 이제야 충남 아산의 스쿼드가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건강을 좀 찾은 선수들이 좀 하나둘씩 복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대훈 선수가 이제 지난 시즌 최다 득점자인데 이제 조금씩 선발 출전 혹은 교체로 출전을 하면서 조금씩 컨디션을 되찾아가고 있고 신송은 골키퍼가 복귀를 했습니다. 아시안 게임, 아시안 컵이죠. U22 아시안 컵이었죠. 결과는 썩 좋지 않았지만 신송은 골키퍼가 복귀를 하면서 아산이 안정적으로 좀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게 좀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뭐 최희연 선수, 뭐 배수용, 이은범, 강준혁, 요 포백 라인도 이제 부상에서 돌아와서 안정적으로 잘 보여줬지만 결론은 공격의 실마리는 아직도 잘 보이지 않는다. 그 사실은 정마호 선수는 미드필더이고 심지어 공격형 미드필더도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 특유의 활동량으로 좀 여기저기 뛰어다니기는 하고 있지만 공격에서 좀 더 번뜩이는 모습을 보이기는 해도 사실은 중앙 미드필더에 가까운 역할을 해야 하는 선수이고 박대훈 선수도 부상 이후로 조금 감을 못 잡고 있고 강민규 선수가 그나마 박대훈 선수의 빈자리를 잘 메워줬지만 강민규 선수 한 명만 바꾸면 되는 상황인 건지 공격의 실마리는 좀 보이지 않았다는 게 조금 현재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의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 왔다 갔다 하는 경기력이 또 공격수들이 좀 꾸준한 활약이 없었다는 게 제일 큰 원인이기는 해요. 물론 이제 김현석 감독이 이제 프로축구 K리그에서는 이제 처음 감독 역할을 하는 거다 보니 약간 경험에서 나오는 실수들도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밸런스를 잡으면 공격력이 좀 빈약해지고 공격에 조금 힘을 실자니 밸런스가 좀 완전히까지는 아니고 밸런스가 좀 많이 무너지는 경향이 있어서 아산 FC가 이제 주전들의 대부분이 돌아온 지금 상황을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갈지 좀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때에 좀 재미있는 것은 이제 1대1로 비겼는데 모두 그 아산의 김승호 선수가 골을 넣었습니다. 멋지게 득점을 하고 어이없게 자책골을 넣어서 이제 1대1로 팀은 무승부가 되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게 축구 아니겠습니까? 네,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이 잘하면 이길 수도 있는 경기였겠지만 축구라는 게 뭐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김승호 선수도 1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이제 골을 못 넣구나 생각을 하시면서 좀 쉽게 털고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은 8위에 현재 마크가 되어 있고 작년보다는 분명 좋은 성적인 것 같기는 하지만 글쎄요, 전체적으로 팀을 거의 개혁하다시피 젊은 선수들로 다시 꾸리고 또 김현석 감독이 아주 야심차게 준비를 했겠지만 시즌 초의 그 돌풍에 비하면 좀 많이 잠잠해진 모습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리그 한 바퀴를 돌게 되면은 이제 각 팀들에 대한 분석도 어느 정도 끝나기 때문에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이 과연 어느 정도 저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하필 다음 상대가 또 부산이죠. 강력한 팀을 만나서 충남 아산이 부산을 어떻게 상대를 하게 될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이 약간 그 뼈대를, 그러니까 주축 선수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선수들을 살짝살짝씩 바꿔가면서 쓰고는 있는데, 결국에는 용병이 준익료 선수 한 명밖에 없는 건지는 조금 의문이기는 합니다. 좀 서브 명단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국내 선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변수를 줄 만한 카드가 요 서브 명단 안에서 들어있는 건지, 아니면은 새로운 용병을 기다리고 있는 건지, 뭐, 아직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은 안정적이다 싶으면 한 끗 모자란 아산에 활기를 더해줄 선수가 과연 누가 될지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천안 CTFC입니다. 네,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 이것도 오늘 오후 2시인가, 예, 맞죠? 예, 오늘 오후 2시에 천안종합운동장에서 경기가 펼쳐져 있었고, 경기 자체도 꽤 재밌게 봤었습니다. 이게 안산 그리너스, 네, 안산 그리너스 맞죠? 안산 그리너스와 경기가 있었고, 뭐 솔직히 안산도 성적이 엄청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미 천안시티는 꼴찌기 때문에 언더독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둘 다 팀 분위기가 서로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서로 이기려고 아주 노력을 하고 선수들도 열심히 뛰는 그런 열정이 느껴지는 경기였습니다. 뭐 문건호 선수라든가 뭐 한재훈 선수, 뭐 정석화, 장성재, 뭐 오연규 같은 선수들이 이렇게 교체를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뛰어주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이광진 선수가 67분경에 이제 동점골을 넣으면서 무승부를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페널티킥까지 유도를 하는 것 같아서 역전을 하는 건가 했었는데 VAR을 통해서 이광진 선수가 얻어낸 페널티킥이 이게 주심이 바로 앞에서 봤지만 좀 잘못 봤다. 이거는 페널티킥을 줄 정도의 반칙은 아니다라는 이렇게 번복이 되면서 천안 CTFC는 그대로 경기를 마쳐서 1대1 무승부로 끝나게 됐습니다. 제가 천안 CTFC를 항상 소개할 때마다 이 용병 3인의 시너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못다를 제외한 나머지 두 명의 용병 선수가 전부 출전을 아예 못했습니다. 서브 명단에도 없죠. 뭐, 부상이 이유인 것 같습니다. 파울리뉴어 선수는 왼다리에 막 무대를 칭칭 갖고 출전할 정도로 몸이 좀 안 좋았었던 것 같고, 지난 경기에서요. 그래서 못다 선수가 가운데에서 이렇게 빅타워답게 좀 중간중간에서 헤딩을 많이 노려주고 또 발밑도 나쁘지 않은 선수거든요. 그래서 뭐 슈팅을 간혹가다 날리는 등 뭐 나쁘지 않은 움직임을 보였다고 생각은 하지만
결국에 골을 만들어낸 거는 이제 이광진 선수이고, 또 오히려 그 두 명의 용병 선수들이 없이 이제 국내 선수들만으로 좀 빌드업을 오히려 착실하게 해가면서 천안시티 FC의 밸런스도 찾았지만 결국에는 조금 아쉽게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뭐 특이사항이라면은 뭐 개막전 이후에 8경기 연속 무승 행진의 천안시티 FC도 있긴 하겠지만 마상훈 선수의 자책골로 네, 경기가 끝났다는 겁니다. 결론은 천안 CTFC가 전부 다 골을 넣었다는 얘기이고, 이전 경기였던 충남 아산도 충남 아산이 모두 골을 넣는 아주 진 기록이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상원 선수가 약간 조금 안 어울리는 옷을 입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마상원 선수의 발이 그렇게 빠른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최전방에 있거나 아니면은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뛰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감독인 김중현 감독의 헤어스타일과 똑같은 게 특징인 마상호 선수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 맞는 옷을 입는 게 아닐까 하는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신영민 선수도 김성준 선수, 이광재 선수와 함께 이렇게 중앙을 잘 꾸려가고는 있지만 신영민 선수의 뒤를 좀 더 봐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천안 CTFC는 동점을 거두긴 했지만 똑같이 13위이고요. 지난 라운드 오프가 끝나고 나서 이은 두 경기에서도 이렇게 승리를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다음 원정은 수원 FC와의 원정 경기인데, 수원 FC, 수원 삼성이죠, 결국엔. 수원 FC는 다른 팀입니다. 죄송합니다. 수원 삼성과의 경기인데, 글쎄요. 수원 전력이 만만치 않거든요. 천안 CTFC가 과연 좀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팬들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다음 경기를 기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끝난 충북 청주 FC 역시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사실은 여기서도 자책골이 나왔으면은 이제 축구공사에서 다루는 이제 2부 리그의 세 개 팀 모두 자책골을 넣는 진기록이 탄생할까 하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면서 보긴 했지만 오히려 특이사항은 전반전에만 PK 2개를 내주고 PK로 득점, 즉 한 경기에 PK가 3개나 나오는 아주 재미있는 경기가 탄생했습니다. 이랜드가 지난 충남 아산과의 경기에서 5대 0으로 아주 그냥 엄청난 화력을 쏟아부었었는데 그런 경기를 역시 충북 청주가 좀 클래스 있는 팀인 건지 아주 잘 막아냈습니다. 뭐 막아냈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둘 다 엄청난 싸움이 있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싸움은 이제 좀 치열하게 소유권을 가지고서 이렇게 격돌을 했다는 이야기이고, 그 결과 1대1이라는 무승부를 거두긴 했지만, 충북 청주의 공격력, 그러니까 이제 골을 넣어줄 선수가 없다는 거는 이제 경기 전 최윤경 감독이 이야기하셨듯이 충북 청주의 이제 유일한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아쉬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파울리뉴 선수가 지난 경기에 골을 넣어가지고 좀 득점 감각이 돌아왔으면 했지만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고 미유키 선수가 오랜만에 또 선발로 출장을 해서 경기를 소화하긴 했지만 조금 수비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고요. 베니시오 선수도 다리에 이제 쥐가 날똥말똥 해가면서 아주 열심히 잘 뛰어서 1실점으로 잘 막아냈습니다. 뭐 사실은 박대환 선수가 전반에 PK 두 개 중 한 개를 막아내면서 이제 충북 청주가 이제 패배할 뻔한 거를 이제 무승부까지 이끄는데 아주 1등 공신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다른 선수들도 이제 막 열심히 뛰고 막 그 서로 간의 유기적인 플레이를 위해서 열심히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기는 했지만 결론은 무승부였고 이거는 좀 이랜드를 상대로 어쩌면 질 수도 있는 경기를 무승부로 만들어서 역시 강팀은 강팀이다. 충북 청주가 작년에 플레이오프에 나간 거는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팀 순위는 4위고요. 다음 경기는 이제 없습니다. 네, 11라운드는 휴식 라운드네요. 네, 지금 갑자기 이렇게 건너뛰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네, 11라운드는 쉬게 됐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4개 팀의 리뷰를 전체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4개 팀들은 다 비긴 건 아니죠. 네, 다 비겼네요. 4개 팀이 다 비기는 4무가 나왔습니다. 대전은 강등권에서 허덕이고 있고,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은 이제 지난번 대패 이후로 조금 마음을 가다듬는 중이고, CTFC는 최하위권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승리를 좀 거두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충북청주FC는 나머지 3개 구단, 대전을 포함한 3개 구단에 비해서 좀 안정적으로 질 경기는 비기고 비길 경기는 이기는 좀 강팀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비가 굉장히 안정적인 게 인상 깊어요. 중앙에서도 활발하게 뛰어다니면서 수비를 도와주고 또 수비에서도 확실하게 걷어내주고 그러면서 역습이나 아니면 지공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뒤를 받쳐주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단지 이제 공격에 방점을 찍어줄 선수가 없다. 그런데 그 선수가 없음에도 충북 청주 FC가 안정적인 성적을 거두는 데에는 역시 수비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 또 다음 11라운드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론 이제 그 생방송으로 이것을 즐기시는 분들이 있으면 댓글을 날려주시면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하겠지만, 뭐 아무 시간에 아무 때나 아무렇지 않게 방송을 하다 보니 뭐 그렇게 시간 맞추는 게 어려운 거는 뭐 당연한 거겠죠. 대신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이 컨텐츠를 만드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그렇게 도움이 되면은 저도 잘 먹고 아니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댓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뭐 제 유튜브는 매일매일 올라오기 때문에 알람 설정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오늘 축구공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